자, 이제 바텀업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우리가 바텀업을 좀 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결국은 경험으로부터 어떤 행위를 유도해내는 이러한 발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게 참 그러니까 AI가 그냥 AI 머신이라는 게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도출해낸다는 건데, 자,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을 했을 때, 어, 뭐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지 골라내고 그것을 어떤 모방하는 아마 그런 식의 알고리즘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글쎄요, 이게 물론 AI 머신이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운전 패턴을 관찰을 해서 어떤 공통점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음, 자, 글쎄 문제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상한 행동을 배울 수도 있고 일반적인 행동을 배울 수도 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 이런 행위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데 결국 이제 나쁜 것을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요. 그게 이제, 물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해서, 어, 배우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도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행위도 결국은 하게 되죠. 하게 되죠. 예,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AI 기계가 바텀업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관찰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결국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실험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이 있느냐, 자기가 관련이 없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 AI 머신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공리주의에 따라 행동하세요라고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 관련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자기 관련이 없으면은 공리주의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다가 자기가 관련이 있으면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기를 사람들이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머신이. 예.
예,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뭐, 그냥 최선의 결과를 낳는 식으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최선의 결과라는 건 어디까지나 뭡니까? 우리가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겠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AI 머신이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AI 머신이 공리주의에 따라서 행동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서는 그냥 내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내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AI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또 바란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 바람은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원리를 대하는 이런 태도의 차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약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연 AI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물론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뭡니까? 그냥 AI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행동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AI가 인간 사회에서 버젓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느냐,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학교에서 학생이 뭐 좀 잘못을 했어도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 거기에 잘못에 따른 처벌을 곧바로 내리기보다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학생들을 좀 달래기도 하거나 그 처벌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거나 유보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AI 머신이 그냥 어떤 규칙을 어기면은 처벌한다는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은 과연 그러한 AI 머신이 학교에서 작동하는 것을 과연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허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처럼 바텀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러면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플러스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결론 마무리를 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현의 문제, 그 뭐 윤리적인 뭐 결정을 한다고 치고 뭐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엣지온이가 이야기하는 조금 더 핵심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어떤 행동을 관찰하거나 우리가 모방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규범적인 주장이나 판단 혹은 규범에 맞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과연 익힐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엣지오니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그것이 발달을 해서 기계와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령한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할지라도 과연 이 AI 머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자율적인 것이냐. 그리고 이 자율적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자율적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도의 차이, 우리가 어떤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뭡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뭐 구분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머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자율적인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도덕적인 존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윤리나 규범에 대한 학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